날씨 춥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랜만에 서울 김포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A321 네오를 탑승해보는 날입니다.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대한항공 A321 네오의 운항 첫날, 확 바뀐 대한항공 A321 네오, 지금 같이 보러 가시죠. 자, 제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추워요. 지금 영하 5도예요. 어우. 자, 여기는 지금 제주공항 4층 전망대입니다. 여기는 처음 와보네요. 오늘 드디어 대한항공 A321 네오가 공식적인 첫 운항과 랜딩을 합니다. 이 앞에 윈도우 쉐이드, 이 너구리 모양의 선글라스가 없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엔 또 여러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건 이따가 따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항공이 단거리인 일본, 중국 같은 이 동북아 지역에 투입하는 소형기는 이 보잉 737 위주로 돌리다가 드디어 20년 만에 이 에어버스로 갈아타게 되는데, 지금이 20년 만에 아주 전격적인 세대 교체를 하는 순간입니다. 이 앞으로 또 2040년에는 또 어떤 비행기로 바뀔지가 궁금하네요. 이제 탑승 시간이 다 돼서 탑승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인 프리스티지 클래스로 탑승을 합니다.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몸이 불편하시거나 연락하신 고객님, 유소와 동반하신 고객님께서는 지선 탑승 라인으로 오셔서 탑승해 주시고, 스카이 프라이어 팀의 프레스티지석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스카이 프라이어 팀 전용 탑승으로 오셔서 에어버스 321 네오는 항공사들이 2019년 정도부터 운항을 시작했지만, 이 팬데믹 상황에서 비행기를 못 띄우다 보니 자주 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두 항공사가 있었습니다. 대만의 스타룩스와 인도의 에어비스타라의 321 네오가 지금 타는 대한항공과 기내가 거의 똑같은 기제입니다. 이 두 항공사는 프리미엄을 지향해서 고급스러운 기내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타는 대한항공의 네오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옵션이 더 추가된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 과감하게 청자색 치과 의자를 버리고 트렌드에 맞는 선택을 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탑승해서 한번 보시죠. 완전 다른 비행기를 탄 게 아닌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대한항공의 기존 색을 다 뺀 느낌입니다. 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낯선데, 확실히 기존 비즈니스 클래스와는 한두 단계 더 높은 느낌입니다. 이 좌석 리모컨도 이렇게 터치패드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 시트가 기성품에 몇 가지 옵션을 더해서 만드는데, 이 가격은 좌석 한 개당 대충 한 8천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트레이 테이블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쓰기에 좋게 되어 있고요. 이 어서 빨리 국제선에서 타서 이 기내식도 한번 맛보고 싶네요. 이 분위기라면은 기내식도 바뀔 것 같은데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1시간 정도 비행이라서 기내식도 없고 비행 정보도 없어서 좀 심심하네요. 설명합니다.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내 안전요원이 승무원의 지시에 협조해 주시고,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금지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Our cabin crew will be happy to assist you during the flight. 휴대수화물은 좌석 아래와 머리 위 선반에 보관해주세요. 좌석 벨트 사인이 켜지면 벨트를 매주시고, 풀 때는 어깨를 올려주세요. 이건 옷걸이 행거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이 AVOD 화면도 다 바뀌어서 좀 낯설긴 한데, 지금은 국내선이라 볼 수 없지만 이 AVOD 기내 엔터테인먼트도 확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승문 호출이나 독서 등 조절도 다 이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리모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딩 뮤직도 좀 많이 바뀌었네요. 아무튼 바뀔 수 있는 거는 다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우리 비행기는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are now ready for takeoff. Please make sure that your seatbelt is securely fastened. 자, 드디어 입력을 했습니다. 이 에어버스 321 네오의 여러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기내 소음도 많이 줄어들고 연료 효율도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연료 효율 좋아진 거는 사실 승객 입장에서는 뭐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이 기내 소음이 좀 줄어든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고 귀가 힘드신 분들은 꼭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보잉 737에 비해서 에어버스 321이 약간 더 큰 기체다 보니까 특히 이코노미 일반석 좌석의 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보잉 737이나 787-9을 타보신 분들은 내가 여행 가서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팔걸이가 옆구리에 이렇게 착 붙는 느낌이 들었을 텐데요. 이 737을 타면 이 지금 보시는 이 모닝캄 잡지 한 5건 정도를 옆구리에 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유독 737이나 787-9을 타면 좀 더 피곤한 느낌적인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좀 민망하긴 한데 이 풀플랫으로 누워지는 시트다 보니까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타는데 이렇게 풀플랫으로 눕는 것보다는 그냥 리클라이닝만 살짝해서 타는 게 더 편하긴 합니다. 여기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독서등도 여기서 조절 가능하고 좋습니다.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이 파워 아울렛과 이 USB-C 타입 이 충전 편의 장치가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접어서 목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시트 패턴은 이 갤럭시 AVOD 화면하고 비슷하네요.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는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이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역시 쇠비행기라서 깔끔하네요. 카메라도 한번 씻어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가지? 이 머리 선반은 피벗 방식이 아닌 이 플랫 방식으로 개인적으로는 이걸 더 선호합니다. 이 에어버스 220을 타면서 이 선반에 몇 번 머리를 부딪혀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좋습니다. 빈자리가 많아서 한번 앉아봤습니다. 이코노미 좌석은 대한항공이 아니라 이 에어프랑스 같기도 하고요. 이코노미 클래스도 시트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색상은 기존의 거를 좀 믹스한 것 같기도 하고요. 모니터도 굉장히 커졌고 이제는 리모컨 없이 다 터치로 작동을 합니다. 이 앞에 있던 행거도 이렇게 앞시트로 옮겨졌고 이건 근데 앞사람이 쓰는 건지 뒷사람이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트레이 테이블은 이렇게 1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이프티 카드도 옛날엔 종이여서 금방 너덜너덜해졌는데 지금은 이제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이 FSC답게 이 헤드레스트 목받침대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접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래쪽에는 이렇게 파워 아울렛과 그리고 이렇게 구명조끼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대로면 한 6시간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제선을 어디로 다닐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기내식까지 한번 먹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뒤 좌석 간격도 기존의 대한항공처럼 넓고요. 폭도 넓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가방에서 꺼내는 김에 선반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위쪽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처음 봤네요. 카메라로. 자, 이제 너구리 선글라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네오 앞에 이 선글라스가 없어서 이 윈도우 쉐이드가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크게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대한항공이 A321 네오 주문하기 전에 이 A350을 이 롤스로이스 엔진 때문에 거절을 하면서 대놓고 이게 롤스로이스 때문이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냥 A350 디자인이 별로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몇 년 뒤에 막상 이 A321 네오를 주문하는데 이게 별로라고 했던 이 앞에 이 너구리 선글라스가 들어있으니까 그냥 빼달라고 했다는 썰입니다. 이건 아마 A350 XWB의 롤스로이스 엔진 말고 다른 엔진 옵션이 추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만약 대한항공이 A350을 주문하면 그때 확실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한항공이 조만간 전체 모든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뭐 비행기 도장, 유니폼도 다 바꾸는데 어차피 나중에 바꿀 거 뭐 네오 나온 지도 몇 년 안 됐고 이제 너무 튀니까 차라리 나중에 바꿀 때 그때 하자. 그래서 아마 빼버린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뭐 진실은 댓글창에 누군가가 남겨주실 겁니다. 네. 30, 20, retard, retard. 우리 비행기는 방금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후 좌석 벨트 표시 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도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대한항공 에어버스 321 네오를 탑승해 봤습니다. 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다른 대한항공 기종을 타게 되면 낯설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앞으로도 어떻게 바뀔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 대한항공이 여객 서비스 부분에서 없어지는 건 많은데 새로 생기는 건 별로 없어서 그동안 많이 아쉬웠던 분들에게는 좋은 선물 같은 그런 기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영상을 기다려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내에서는 자주 타지만 늘 타던 그 패턴이라 이 앞서 올렸던 영상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서 앞으로는 이제 못 타본 항공사 위주로 영상을 준비해서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년 반 만에 탑승 영상이라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아무튼 아무쪼록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